자, 취득세. 거기 조그만 걸 취득물건 소재지 2개 이상 걸쳐 있다고요. 그럼 취득세를 나눠야 돼요. 취득세는 그럼 항상 세금을 나눌 때는 무슨 비율로 나눈다? 시가 표준의 비율. 그래서 이거는 취득세만 쓰는 용어예요. 취득세만 쓰는 용어라고요. 등록면허세는 아까 어떻게 배웠어? 걸쳐 있다. 같은 등록. 등록관청 소재지로 갑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나눈다. 무슨 비율로 나누라? 시가 표준에. 자, 그래도 등록면허세는 소재지 도구세죠? 뭐 기준이다? 공부. 그리고 소유권 이외 아닌 거는 등록할 때 등록면허세 내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은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등기 등록을 물어보니까 무슨 세금 낸다고요? 등록면허세. 그 다음 납세 의무자는 등록을 하는 자, 공부의 명의자죠? 그래서 설정 등기할 때는 누가 납세 의무자다? 동그라미. 그 등기의 권자. 말소 등기는 누가 낸다? 그 등기의 설정자. 따라오고 있어요? 그 다음 우리가 대위 등기는 취득세를 내는 거죠? 그러나 미등기 부동산은 등록면허세도 낸다. 대위 등기는 누가 낸다? 대위 등기는 채무자. 미등기 건물 소유자, 즉 보존 등기자가 납세 의무자예요. 대위 등기는 미등기 건물 소유자가 취득세 납세 의무자잖아요. 등록면허세 옛날에 2% 내고 등기 안 한 거는 보존 등기자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예요. 형식주의. 그래서 외관상 권리자고 공유 취득은 연대. 자, 과세표준 물세. 개별 과세하죠? 지난주에 다 했잖아, 이거. 했던 거 또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은 그 박스. 세율, 취득세, 등록면허세, 박스예요, 박스. 그 지난주에 다 한 건데 굉장히 깨끗하네, 프린트가. 이거 지난번에 다 설명한 거죠, 그죠? 설명했어. 자, 그 다음, 자, 나머지 쭉 설명하니까 생략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밑에. 자, 등록면허세는 최저세액제가 있죠? 얼마? 6,000원. 그러나 취득세는 뭐가 있다? 면세점. 재산세는 뭐가 있다? 소액징수면제. 2,000원 미만. 연결시켜야 돼요. 이거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취득세는 면세점. 등록면허세는 최저세액제. 그리고 재산세는 뭐다? 2,000원 미만 소액징수 면제를 쓰네요. 자, 그 다음 등록면허세는 언제 성립해? 등기 등록할 때. 언제 확정돼? 신고하는 때. 취득세는 취득할 때 성립하고 신고할 때 확정된다 그랬죠? 그러나 모든 신고 납부하는 세금 무신고하면 누가 결정할 때 확정된다?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확정된다고요. 성립 확정. 그럼 징여받았다. 언제 성립해요? 취득세. 징여받으면 언제 성립해? 계약일에 성립하고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상속받으면 언제 성립해? 상속, 취득할 때가 언제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징여받으면 계약일에 취득세가 성립하고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자고요. 자, 넘어가면 등록면허세. 자, 1번 전까지. 60일 쓰면 안 돼요. 전까지. 그러나 2번 추징 대상일 때는 뭐랑 똑같다? 취득세와 동일하다. 근데 신고를 안 했어. 신고를 안 하더라도 전까지 납부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걸로 본다. 고로 가산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않는다. 그래도 분명하지 않을 때는 취득세는 취득물건 소재지고 등록면허세는 등록사항이니까 등록관청 소재지예요. 이렇게 취등록면허세 비교돼야 된다고요. 그 가산세는 똑같고. 자, 밑에 부가세. 지방교육세 몇 프로? 20%. 뭐가 붙어? 납부세액에. 농특세 20%는 뭐가 붙어? 감면세. 그러나 재산세는 지방교육세 20%가 붙죠? 납부세액에. 소방부는 부가세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평기세. X. 감면세액엔 안 붙어요. 농특세가 재산세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쫙 봐야 돼요. 이거 5개를. 오늘 배웠잖아요. 취득세 아까 했죠?
2%가 뭐다? 농어촌 특별세. 2%에 10이 붙잖아. 지방교육세는 2%를 뺀 20이 붙어요. 그러나 감면받으면 농특세 20%가 붙는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5개를 연결시켜야 된다고요. 좌우간 2프린트가 안 되면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재산세로 들어가자고요. 124쪽. 재산세로 들어가네요. 124쪽. 자, 재산세. 자, 칠판 한번 보자고요. 자, 재산세는 뭐를 보유했을 때 내는 거다. 재산세 대상이 몇 개야? 취득세 대상은 몇 개예요? 14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행위. 재산세는 5개예요. 토, 건주, 선항. 소유할 때 내는 거죠? 누가 내는 거야? 과세 기준일 현재 몇 월 며칠? 6월 1일. 6월에 6월. 그래서 이거는 고지서가 날라오죠? 보통징수. 고지서가 날라와요. 보통징수. 6월 1일 소유자에게 고지서가 날라온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 재산세는 인세, 물세 다 써요.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뭐예요? 물세. 물건별로 따로따로 계산하잖아. 등록면허세는 합산나는 인세도 있고 합산하지 아니하는 물세 둘 다 샀습니다. 그래서 합산나는 거는 토지야. 그리고 개별 과세하는 거는 토지를 뺀 나머지는 물세라고요. 아파트를 2채 있으면 어떻게 계산해? 물건별로 개별.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에서 합산나는 거는 2가지밖에 없어요. 토지, 종합 합산, 별도 합산. 토지가액을 모두 합친다고요. 나머지는 물건별로 따로따로 계산한다. 자, 그 다음 누가 걷어간다? 시군구에 시군구에서 걷어가는 세금이다. 과세권자가. 자, 그 다음. 자, 과세대상 몇 개? 열거된 거. 열거된 게 몇 개? 5개. 토, 건주, 선항. 중요한 거는 주택이에요. 주택은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해? 토지 건물을 합쳐서 계산해. 토지 건물을 합쳐서 여러분들 아파트 토지 건물 합쳐서 고지서가 날라오는 거예요. 단 여러 개를 소유했을 때는 물세죠? 물건별로 따로따로 토지 건물을 합치면 세금이 많이 나오죠? 2분의 1 나오죠. 그리고 토지는 몇 가지로 구분해? 분리로 가는 땅, 별도로 가는 땅, 종합으로 가는 땅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3가지로. 선박, 항공, 그게 토, 건주, 선항이다. 그래서 주택은 토지 건축물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오로지 주택은 합쳐서 주택분 재산세로만 부과합니다. 그리고 주택은 다시 별장과 별장이 아닌 걸로 나누죠? 별장과 별장이 아닌 걸로 나눈다고요. 이게 재산세 대상이에요. 그럼 종부세 대상은? 종부세 대상은 토지, 주택만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재산세, 종부세를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재산세는 5개, 종부세는 뭐다? 종부세는 주택, 토지. 근데 주택 중에서도 뭐는 제외다? 별장. 왜 제외해요? 4%짜리니까, 고율 분리니까. 그 다음 토지 중에 뭐는 제외해요? 분리. 분리는 재산세만 내는 거예요. 왕기초. 토지, 종부세는 뭐는 제외한다? 분리. 2가지만 넘어가요. 그리고 주택 중에 뭐는 제외한다? 별장. 4%짜리니까 비례세율. 건축물이나 선박, 항공기는 종부세를 과세 안 한다고요. 자, 여기 봐요. 겸용주택이에요. 겸용주택이 뭐다? 일부는 상가, 일부는 주거용으로 겸하는 거죠? 그래서 재산세는 1구가 나오고 한동이 나와요. 1구가 뭐야? 상가주택, 점포주택. 개인 소유예요. 자기 상가에서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무슨 그림이야 이거? 간신히 찾아서 이거 중개업소하는 거야. 위에는 자기가 살고 3층짜리 상가주택이네요. 그럼 이거는 개인 소유 상가주택 점포주택이죠? 세금 계산은 어떻게?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몇 프로 이상? 50% 이상일 때는 상가로 안 보고 전부주택으로 봐요. 그래서 50% 이상을 뭐라고도 얘기해? 크거나 같을 때는 전부주택으로 봐서 세금을 절세를 해준다고요. 뭘로 출발할 때? 1, 9 이렇게. 그림. 자, 그 다음 이거 한동이야. 한동은 뭐야? 그림 이거 주상복합 아파트야. 이거 아파트고 밑에는 상가죠? 이거 주상복합 아파트는 구분 소유가 가능하죠? 아파트 다 개인적으로 등기되어 있잖아. 상가도 상가별로 등기되어 있죠? 구분 소유가 가능한 주택이에요. 그럼 법은 어떻게 봐? 아파트는 아파트로 보고 상가는 상가로 봐요. 그래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주택으로 계산하고 밑에는 상가니까 상가로 계산한다. 따로따로. 자, 그러면은 위에는 집이고 밑에는 상가죠? 그럼 밑에 부속 토지를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상가의 부속 토지와 아파트의 부속 토지를 나눌 때 부속 토지를 나눌 때는 무슨 비율에 따라 나눈다? 면적 비율에 따라 나눈다. 그래서 아파트 면적, 상가 면적이 있죠? 면적에 따라 땅 크기가 결정된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다? 부속 토지를 나눌 때는 항상 무슨 비율이다? 면적 비율. 뭐에 속으면 안 돼요? 시가표준액 비율에 속으면 안 돼요. 자, 그림 뭐다? 주택. 주택이야, 주택. 나는 이런 집에 사는 게 꿈이에요. 이건 이제 조입니다, 조. 나 3년 전에 이거 200평이더라고. 시골인데 2억 5천이래. 나 여기 가서 살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이 안 온대. 그리고 2억 5천짜리가 지금 4억가에 알아들었나요? 얼마나 좋아. 그저 차 한 대 딱 저기 밑에 잔디밭 있고. 나 이 그림 빼느라고 고생했어요. 그림. 자, 주택이다. 그럼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한다? 토지와 건물을 합산합니다. 합산해서 오로지 주택분 재산세로 들어간다고요. 근데 이 주택이잖아. 건물 주인은 갑이고 땅 주인은 을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주택은 1인 소유든 공동 소유든 소유자가 다르든 어떻게 계산해? 어떻게 계산해? 토지 건물을 합쳐서 뭐를 먼저 계산한다? 산출세 100만 원. 그럼 소유자가 다르죠? 그럼 100만 원을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눌 때는 항상 무슨 비율? 시가표준액 비율. 면적 비율에 속으면 안 돼요. 부속 토지는 면적 비율. 이 산출세액을 갑돌이, 을돌이 다를 수도 있죠? 그럼 100만 원을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나눌 때 비율은 무슨 비율이야? 시가표준액 비율. 근데 주택은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거. 근데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을 자나 갑돌이 A주택, B주택 이렇게 있죠? 그러면 항상 세금은 어떻게 계산해? 주택별로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이게 3억짜리고 이게 5억짜리야. 그럼 토지 빼고는 여러 개를 소유했을 때는 3억, 5억을 합치는 게 아니에요. 3억 따로, 5억 따로. 이유는 뭐니까? 물세니까. 근데 한 채잖아. 한 채를 물어볼 때는 토지 건물을 합치는 거예요. 합산한다고요. 그럼 이 3억 어떻게 계산했어? 토지 건물을 합쳐서. 5억 어떻게 계산했어? 토지 건물을 합쳐서 공시 가격이 나온 거죠? 그러나 세금을 계산할 때는 3억 따로, 5억 따로 계산합니다. 이 자체는 뭐다? 토지 건물을 합치는 거라고요. 아이고, 말귀를 알아들어야지. 3억 어떻게 계산해서? 토지 건물을 합산해서. 5억 어떻게 계산해서?
토지 건물을 합산해서 이렇게 그림 갖고 강의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이 그림 갖고도 이해가 안 되면 약간 뇌구조를 되돌아봐야 돼요. 자, 다가구네. 다가구잖아. 3층이야. 다가구예요, 다가구. 다세대가 아니라 다가구. 원투룸. 다가구잖아, 다가구 이거. 그럼 세법은 뭐다? 세법은 여러 개로 와. 이거를 하나로 보면 안 돼요. 누진구조니까 세금이 많이 나와. 그럼 다가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출입문이 따로 있죠? 구획된 부분 다 따로따로 살잖아 이거. 그래서 세금 계산은 몇 번 계산해? 6번. 6번 계산한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나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몇 구의 주택으로 본다? 1구. 전체를 1구의 주택으로 본다 그러면 안 돼요. 다 분리됐잖아 다. 그래서 분리된 부분을 1구 1구로 본다. 그래서 6번 세금을 계산한다고요. 그래야 누준 구조니까 세금이 따로 나와. 그러면은 이거 분리된 부분이 6개지? 그럼 부속 토지도 6개로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나왔다. 밑에 부속 토지는 뭘로 나눈다? 면적 비율. 그래서 부속 토지를 항상 나눌 때는 면적 비율로 나눈다. 그러나 산출세액, 세금을 나눌 때는 무슨 비율로 나눈다? 시가 표준액 비율. 부속 토지는 무조건 뭘로 나눈다고요? 면적 비율로 나눈다. 됐습니까? 자, 책 한번 보자고요. 자, 124쪽. 쭉 읽어보셔야 돼요. 124쪽. 자, 쭉 보시면 특징의 1번. 124쪽. 자, 토지만 어떻게 한다? 소유자별로 합산한다. 땅만. 합산나는 거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죠. 하나는 종합 합산, 하나는 별도 합산, 인세. 나머지는 물건별로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나머지는 뭐다? 개별과세인 물세다. 여러 개를 소유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개를 소유했을 때는 합산나는 거는 토지밖에 없다. 어떤 토지? 종합 합산 토지. 어떤 토지? 별도 합산 토지. 나머지는 개별. 그 6월 1일이고. 자, 3번은 읽어보고요. 자, 4번 고쳤죠? 이거. 자, 보통징수. 꼬지서가 날라왔잖아. 하루만 연체하더라도 3% 뭐가 붙어? 가산금. 법은 베꼈는데 시행은 내년부터 합니다. 이거 다 고쳐있죠? 납부지연 가산세가 아니라 뭐가 붙는다? 가산금. 연체이자. 다 고쳐있잖아요. 그죠? 이거 고쳐있는 분은 합격. 안 고쳐있는 분은 몰라. 자, 그 다음 열심히 하세요. 납부지연 가산세를 세 글자로 줄이세요. 가산금. 그래서 재산세는 가산세가 없어요. 가산금.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재산세는 물납할 수 있죠? 쭉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중요한 거는 뭐보다 7번 소액징수면제 얼마? 2,000원 미만은 뭐다? 소액징수 면제가 적용된다. 얼마 미만? 2,000원 미만의 요건이. 자, 과세대상물 나와 있죠? 자, 5개인데 판정. 자, 잘 봐요. 이게 개정법이에요. 공부상 등재되지 않았거나 공부상 등재 현황이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 세법은 뭐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사실상 현황에 따라 매긴다. 이게 원칙이라고요. 공부상 현황에 따라 과세한다 그러면 안 돼요. 사실상. 근데 이번에 개정된 게 다만 별 딱 붙여요. 자, 여기 보세요. 공부상은 주택이야. 근데 사실상은 업무용으로 사용해. 사실상 업무용으로 사용한다고요. 공부상은 주택인데 그럼 뭐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사실상 업무용으로 매깁니다. 알아들었어요? 그래도 뭐라고 나왔어?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이러다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주택으로 계산하니까 100만 원이 나온 거야. 그럼 업무용은 상가죠? 상가로 계산해 보니까 80만 원밖에 안 나와. 알아들었나요? 개정법은 이게 높고 이게 낮죠? 낮으니까 이걸로 부과하지 않고 이럴 때는 공부상으로 부과를 해버립니다. 높은 경우다, 낮은 경우다. 낮은 경우에는 공부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알아들었어요? 이게 낮아. 사실상이. 공부상은 높아. 그럼 20만 원 차이 나죠? 그럼 낮은 경우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아니라 뭐다? 공부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된 거예요, 이거. 아무런 말이 없으면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맞는 거예요. 다만 이럴 때 높은 경우가 아니라 뭐다? 낮은 경우는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이유는 재산세가 줄어드니까. 맑게 알아들었어요? 자, 그 다음 재산세 과세대상물은 열거된 거 5개죠? 자동차나 기계장비는 취득세 대상이에요. 토건주 선항. 자, 토지는 어떻게 한다? 합산한다. 여러 개를 얘기하는 거야, 합산. 근데 토지 중에 뭐는 제외한다? 주택. 건축물도 개별 과세하죠? 뭐는 제외한다? 건축물. 주택은 제외한다. 그래서 주택은 토지 건물을 합산합니다. 그 자체는 여러 개를 갖고 있을 때는 개별. 그리고 경계 표시가 불명확할 때는 주택은 어디까지 부속 토지로 본다? 바닥 면적의 10배. 그럼 과세 방법이 뭐예요? 여러 개를 소유했을 때 합산나는 거는 토지밖에 없어요. 여러 개를 소유했을 때 합산하는 거는 토지밖에 없다. 합산도 딱 2가지만 있죠? 종합합산, 별도합산. 나머지는 다 개별 과세해야 돼. 주택, 토지 건물을 합산합니다. 그 자체는 됐어요? 자, 토지. 항상 세법은 토지는 무슨 토지를 얘기한다? 사실상 토지를 말한다. 공부상 토지를 말한다 그러면 틀려요. 왜 틀려? 공부상 토지를 말한다 그러면 등기된 토지만 과세한다. 미등기 토지는 과세를 안 한다. 잘못됐죠? 미등기 되더라도 사실상 토지면 과세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자고요. 쭉 읽어보고. 자, 그 다음 주택 나왔네. 19. 자, 주택 봐요, 이번에. 19 나왔잖아. 19가 뭐다? 상가주택, 점포주택. 포인트가 뭐가 들어가? 100분의 50. 크거나 같을 때는 상가로 안 보고 주택으로 봐요. 자, 한동은 뭐다? 한동은 뭐야? 주상복합 아파트. 따로 봐요. 주상복합 아파트이기 때문에 뭘로 보는 거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이게 법조문이죠? 주택은 주택으로 보고 상가는 상가로 본다. 그러면 부속 토지를 상가 땅과 주택 땅으로 나눠야죠? 그래서 부속 토지를 나눌 때는 무슨 비율로 나누라? 면적 비율로 각각 나눈다. 포인트가 면적 부분이에요. 면적 비율. 자, 그 다음 디귿도 이거 개정법이에요. 디귿도. 자, 건축법상 관계부임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등을 받지 않았다. 무허가야. 무허가 주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허가 주택이야. 세 글자로 무허가 주택은 올해 개정됐어요, 이거. 근데 무허가 주택인데 포인트가 뭐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용 중인 건축물 면적이 전체 면적이 50% 이상인 경우입니다. 50% 이상인 경우는 뭐다? 주택으로 보지 않고 그 땅은 무슨 합산으로 간다? 종합 합산으로 가는 거예요. 무허가 땅 면적이 너무 넓다 이거지. 그럼 작년까지는 어떻게 됐어? 작년까지는 무허가 주택도 무조건 토지 건물을 합산해서 주택분 재산세로만 과세했다고요.
주택이니까. 그러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몇 프로 이상일 때는 50% 이상일 때 그 땅은 주택의 땅으로 안 보고 투기 목적으로 봐서 무슨 합산 토지로 바뀌었다? 종합 합산 토지로 본다. 시험은 어떻게 나와? 주택의 토지로 본다.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무허가 땅은 50% 이상 사용하는 경우는 세금을 많이 걷겠다는 취지예요. 50% 이상 주택의 부속 토지로 안 보고 무슨 토지로 본다고요? 종합합산 토지로 본다. 그 얘기예요. 나머지는 다 읽어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어디를 먼저 하느냐. 납세무자를 먼저 하자고요. 별도 종합하다 보면은 1시간이 지나요. 오늘 납세무자를 먼저 합니다. 쭉 넘겨봐요. 자, 147쪽. 납세무자 나왔죠? 147. 자, 여기 보자고. 자, 납세무자는 여기 봐. 누가 내는 거예요? 1년치를.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1년치를 내는 거예요. 사실상 소유자가 1년치를 낸다고요. 사실상 소유자 판단은 뭐 기준이에요? 잔금 기준.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일 기준이라 그랬죠? 그래서 6월 1일 전에 잔금을 받더라도 1년치 누가 내? 매수자. 6월 1일 날 받더라도 잔금이 끝나면 누구나? 매수자. 6월 2일부터는 1년치 누가 낸다? 매도자. 그래서 결론. 6월 1일까지는 1년치 누가 낸다? 매수자. 이유는 6월 1일 소유자니까. 6월 2일부터 사고 팔면은 1년치 누가 낸다? 매도자. 이유는 6월 1일 소유자가 매도자니까. 세법에서 제일 쉬운 게 이거예요. 50%의 확률이 있다. 안 분한다 지정신이 아니에요. 그럼 5월 31일 날 잔금 받으면 1년치 누가 내? 1년치 누가 내? 매수자. 왜 매수자가 내? 6월 1일 소유자니까. 자, 6월 1일 날 잔금 받았다. 1년치 누가 내? 왜? 6월 1일부터 매수자니까. 이때부터 매수자 거잖아요. 그러니까 6월 1일 날 잔금 주고받으면 6월 1일부터 누구 거야? 매수자. 매수자가 내는 거예요. 자, 6월 3일 날 잔금 받으면 1년치 누가 내? 이날부터 누구 거야? 6월 3일부터 매수자 거죠? 6월 3일 날 잔금 받으면 이날부터 매수자 거잖아. 그럼 6월 1일 날은 누구 거였어? 매도자 거였어. 참 신기하네요. 그래서 1일까지는 매수자가 내는 거예요. 왜? 6월 1일 매수자 거니까 6월 1일부터는 누가 내? 매도자. 왜? 6월 1일 매도자였겠습니까? 매도자 6월 1일 기준이라고요. 6월 2일부터는 누가 내? 매도자. 왜 매도자가 내? 6월 1일 매도자 거니까. 자, 그렇게 하고요. 자, 그래서 예외는 공부상 소유자죠? 공부상 소유자는 어떨 때 써? 소유권 변동이 일어나잖아요. 잔금이 끝났어요. 그럼 매수자를 신고를 안 해. 매수자를 신고를 안 하면 매도자인 누구에게 날라와? 공부상. 그럼 매수자를 신고하면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 사실상 소유자가 내는 거예요. 잔금이 끝났잖아. 그럼 매수자가 잔금이 끝났는데 이거는 등기가 안 된 거야. 그럼 정부는 매수자를 모르죠? 그러니까 매도자는 신고하면 사실상 소유자에게 날아가고 신고를 안 하면 매도자인 공부상 소유자에게 날아간다. 이게 무슨 뜻이다?
잔금이 끝났는데 매수자가 뭐를 안 해가? 등기를 안 해가. 그러면 정부는 뭐다? 매수자인 사실상 소유자를 모르죠? 그러니까 매도자는 신고하라. 그럼 사실상 신고를 안 하면 본인에게 날아갑니다.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지네요. 달라져요. 그래서 나머지는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납세의무자는 왜 출제할까요? 재산세. 점수 주려고요. 점수 주려고 출제하는 거예요. 점수 주려고. 자, 납세의무자. 이렇게 해서 기본을 잡았어요. 자, 그 다음 나머지 쭉 있잖아요. 원칙. 6월 1일. 6월 1일이에요. 자, 그 다음 6월 1일까지 양도 양수됐다. 그럼 누가 낸다? 양수인. 6월 2일부터는 양도인이 내는 거예요. 그 다음 공유는 무조건 누가 낸다? 지분권자. 공유, 여러분들이 아파트가 공동등기되어 있죠? 그러면 전체 세금을 계산하는 거야. 토지 건물을 합쳐서. 그럼 공동등기되어 있으면 자기 지분만큼 나누어서 누구에게 고지서가 날라온다? 지분권자. 근데 괄호가 중요하다 그랬죠? 지분 표시가 없다. 이거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분할 등기를 안 한 거야. 그럼 지분 표시가 없더라도 법은 뭐 한 걸로 본다? 균등한 걸로 본다. 그래도 공유는 무조건 누구에게 날아간다? 지분권자. 그리고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실질 소유자 누구자? 유탁자. 자, 아까 5번은 했죠? 주택이다. 주택.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뭐를 먼저 계산한다? 산출세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소유자를 나눠야죠? 나눌 때는 무슨 비율로 나눈다?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어서 소유자. 그거예요. 자, 그 다음. 자, 나왔잖아. 자, 뭐가 됐어? 소유권 변동. 잔금이 끝났어요. 등기는 안 됐다. 신고 안 했잖아. 그럼 신고하면 누구에게 날아가? 공부사. 신고하면 사실상 소유자. 안 하면 그 다음 이것도 똑같아. 공부상은 개인이잖아. 누구 명의로 돼 있어? 종중. 개인 명의로 돼 있는데 실질은 종중 거죠? 그럼 정부는 종중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신고하지 않았다. 그럼 개인 공부상 소유자에게 날아가요. 신고하면 종중에게 날아가고. 그래서 신고를 아니하여 답이 공부상 소유자가 될 때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 상속받으면 누구에게 날아가? 상속인 각자에게 날아가죠. 근데 뭐가 안 됐어? 등기도 안 되고 신고도 안 되면 누구에게 날아간다? 주된 상속자. 그 다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4번이에요. 국가, 지자체, 조합, 연부, 무상, 소유권은 국가 거야. 그러나 매수계약자가 무상으로 사용하죠? 그러니까 법상 납세의무자는 매수계약자, 매도계약자 하나 하면 안 돼요. 소유권은 국가 거라고요. 내 것은 아니지만 매수계약자가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으면 이득은 매수계약자가 챙겨. 자, 도시개발법, 환지방식, 어떤 땅, 채비지, 도리지는 무조건 누가 납세의무자? 사업시행자. 그 다음 마지막, 귀속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사용자. 절대 공부상 소유자 하면 안 돼요. 사용자. 귀속이 분명하지 않을 때가 어떤 때예요? 소송 중에 있거나 재산의 소유자가 행볼. 자, 책 한번 보자고요. 147. 일반적인 경우 항상 현재는 과세 기준일 현재입니다. 5개. 사실상 소유자가 납부를 할 의무가 있다. 공부상 소유자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밑에 공유는 무조건 누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지분권자. 그 다음 3번은 아까 했고 소유자가 다르죠? 다르더라도 뭐를 먼저 계산해? 밑줄 그어 산출세. 그럼 산출세액을 계산한 다음에 나눠야죠? 나눌 때는 항상 무슨 비율로 나누라?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어라.
면적 비율에 속으면 안 돼요. 그 다음 의제. 자, 공부상 소유자는 1번, 2번일 때만 공부상 소유자가 되네요. 자, 어떤 변동? 소유권 변동. 잔금이 끝났네. 신고를 안 했다. 무조건보다 납세 의무자는 공부상. 자, 그 다음 2번도 신고를 안 했다. 무조건 공부상. 그 다음 상속받으면 등기도 안 되고 신고도 안 됐다. 누구에게 고지서가 날아간다? 주된 상속자. 그럼 주된 상속자가 누구예요?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알아들었나요? 가장 높은 사람이 2명 이상일 때는 누구에게 고지서가 날아간다?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을 세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연장자.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은 맞고 연장자는 헷갈리고 똑같은 지문이에요. 그럼 나왔다. 가장 많이 나오는 거 매수계약자, 고가 등, 연부, 무상 세 가지가 동시 충족될 때는 매수계약자, 하나라도 불충족되면 매도계약자로 바뀝니다. 근데 거기 뭐가 있어? 선수금. 잔금 안 끝났어. 잔금 전에 미리 받았잖아. 선수금. 포인트는 뭐다? 무상이야. 포인트는 무상.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매수계약자. 자, 그럼 무상. 그 다음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수탁자가 아니라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위탁자. 그리고 채비지 보리지는 수용 방식이 아니라 환지 방식이죠. 자, 어떤 땅을 물어봐. 채비지 보리지는 무조건 누가 납세 의무자다? 사업시행자. 뭐에 속지 말라고 그랬어요? 종전의 토지 소유자에 속지 말자. 종전의 토지 소유자면 큰일 나요. 사업시행자다. 자, 그 다음 6번. 귀속이 불분명했다. 무조건 답이 뭐다? 사용자. 사용자의 사용자. 그럼 사용자는 어떨 때만 답이 된다고요? 귀속이 분명하지 않을 때. 자, 7번. 외국인 소유. 자, 외국인 소유. 이거를 임차하는 거죠? 뭐를? 선박항공기. 기계가 들어가면 안 돼요. 재산세 대상. 부동산은 수입을 못 하잖아요. 선박항공기를 임차했잖아. 그럼 내 것이 아니죠? 외국인 거잖아. 그럼 이득은 누가 챙겨? 수입하는 자. 선박항공기 수입하는 자. 그 다음 8번. 자, 개정법 세 번째 나왔어요. 8번. 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범죄자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파산 선고를 받아서 이후 종결까지, 파산 선고가 종결까지 파산재단인 경우는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라 재산세는 누가 낸다? 공부상 소유자지. 세 가지가 나왔어요. 공부상 소유자가. 왼쪽에 1번, 2번 공부상 소유자. 오른쪽에 공부상 소유자가 하나가 추가됐다. 포인트는 뭐다? 파산 선고 이후 종결될 때까지는 누가 내라? 공부상 소유자가 내라. 공부상 소유자에게 걷는 게 세금 징수가 빠르기 때문이에요. 포인트가 뭐라고요? 파산 선고 이후 종결까지. 종결까지는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라 누가 낸다고요? 공부상 소유자. 이 문제 다 풀어보셨어요? 자, 한 장짜리로 정리 좀 하고 오늘 수업 마치자고요. 한 장짜리. 자, 재산세. 한 장짜리 1페이지 봐주세요. 재산세. 자, 재산세는 납세지가 소재지 누구가 걷어간다? 시군구예요. 단 서울은 특별시장과 구청장이 공동과세합니다. 꼭대기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과세 대상은 토건조 선악이다. 그럼 토지는 사실상 토지로서 소유자별로 합산하죠? 밑줄 그은 거. 분리는 따로따로 갑니다. 소유자별로 합산하는 거는 밑줄 그은 거 두 가지밖에 없다. 나머지는 다 여러 개를 소유했을 때는 개별 과세합니다. 다. 자, 주택은 토지 건물을 합산하죠? 통합해서 과세하잖아요. 주택은
그래서 고급 주택도 주택이고 별장도 주택이에요. 그럼 주택은 어떻게 계산해? 토지 건물을 통합해서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뭐 빼고? 자, 여러 개를 소유했을 때는 개별 과세하는 거야. 다 뭐 빼고? 토지 빼고. 항상 주택은 주택을 물어보는지 여러 개를 물어보는지에 따라 세금 관계가 달라져요. 주택을 물어보니까 토지 건물을 통합, 여러 개를 물어봤을 때는 개별 과세한다고요. 합산하는 거는 1번밖에 없어요. 여러 개 물어볼 때요. 계속해. 자, 오늘 뭐 배웠다? 납세의무자. 누가 낸다? 6월 1일 사실상 소유자가 내네요. 근데 신고를 안 하면 누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공부상 소유자. 상속받으면 주된 상속자. 그리고 사용자는 어떨 때만 답이 된다? 귀속이 분명하지 않을 때. 자, 그 다음 매수계약자가 답이 될 때는 세 가지가 동시 충족돼야 돼요. 국가 등, 앤드 연부, 앤드 무상. 하나라도 불충족되면 매도계약자로 바뀝니다. 그리고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위탁자. 공유재산은 무조건 지분권자. 자, 결론. 6월 1일까지 잔금 받으면 1년치 누가 낸다? 양수인. 가운데 숫자가 들어가야 돼요. 6월 2일부터는 누가 낸다? 양도인. 가운데 도자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재산세 납세의무자랑 반드시 이번 시험에 비교할 게 뭐다? 종부세 납세의무자랑 비교해야 돼요. 좀 재산세 납세의무자잖아요. 그럼 옆에가 종부세 납세의무자죠? 또 종부세는 숫자 갖고 따져. 자, 나왔잖아. 자, 공시가격 합쳐서 얼마? 주택은 6억, 종합은 5억, 별도는 80억 초과하는 자요. 이렇게 비교가 돼야 돼. 숫자. 단 1주택자는 얼마 넘어갈 때? 11억 초과. 그래서 11억, 6억, 5억, 80억은 개인별로 합산하는 거예요. 소유자별로. 절대로 세대별 합산하면 안 된다고요. 개인별 합산을 얘기하는 거야. 소유자별로. 숫자 꼭 비교해야 돼요. 재산세는 복잡하다고요. 그러나 종부세. 여러분들이 안 까먹는 거 솔직히 인간적으로 이거잖아. 안 까먹는 거. 주택은 얼마 초과? 6억 초과. 이거 누구를 얘기해? 다주택자. 종합은 5억 초과. 별도는 사업자죠? 80억 초과. 단 1주택자는 얼마 초과? 11억 초과. 이렇게 비교가 돼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여러분들 힘내세요. 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